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연가 회원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2010년이 이제 막 밝아와서 벌써 3주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벽뒤에 우리들은 모든 삶의 명분,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첫째로 우리는 무슨 아까 우리 허정은 아나운서께서 자기 자신 속에서 찾아라 그러는데 저는 약 이제 내년 여름에 까지 합하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횟수가 누적이 될 것 같은데요. 금년 여름에 30차 사암도인 침수를리 40일 강좌 명분을 걸고 저는 강의를 해왔습니다. 연초에는 항상 명분을 한번 뒤집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는 혁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나부터 혁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랩송도 많이 써놨습니다. 오늘 랩송 일단 텔레비전에 한번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혁명시키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는 정도령이 있다 없다, 말세에는 구세주가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공부한 것은 정도령과 구판 정도령과 한참 나라가 어지러울 때 구판 정도령가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제 다시 신판 정도령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오늘 명분이 있는 2010년 무슨 년이요? 2010년은 설날은 조금 아직 멀었어요. 사실 음력이 이게 운기가 도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은 그래도 2009년 무슨 년이 2009년 무슨 년이요? 기축년의 운세가 작용하고 있지만은 이제 곧 다가오는 실제로는 양력으로는 넘겨왔지만은 나를 먼저 혁명시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만 비어 있으면 박같이 떨어드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옛날에 무슨 옹이 있죠? 무슨 지마? 인간사? 세옹지마. 네네. 인간사 세옹지마. 이게 한문은 나중에 깔아드리겠습니다. 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요새 할 때 세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선을 우리는 경계선에 요새 같은 거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경계선에 살고 있었던 이렇게 아주 점잖게 늙으신 어르신네가 계신데 그분이 성도 몰라요. 강감찬 어른처럼 확실하게 강씨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의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데 별명이 그냥 세옹이다 이거예요. 세옹, 변방의 늙은이다. 우리 말하자면 제가 개발한 사암침법의 창시자 사암도인도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바위암자, 집사자, 사암이라는 것만 남아있듯이 옛날에도 중국의 변방에 현명한 늙은이가 살으셨는데 변방의 세옹지마 이야기는 언젠가 말씀드려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옹지마의 일화의 뜻은 뭐냐? 나를 혁명시키는 데인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팔풍 8가지 바람에 오락가락합니다. 이롭다, 해롭다, 남이 추워준다, 남이 깎아내린다 이런 것 등등에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고통의 쾌락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깨닫는다면 정두령가 불러서 열심히 닦을 필요도 없어요. 인간사 세옹지마
길과 흉이 항상 흘러간다. 오늘 길한 것이 내일 흉한 것이 될지도 모르고 오늘 흉한 것이 내일 길한 것이 될지도 모르니까 인간사 세웅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2010년에 패러다임 합시다. 나를 내역하기 위해서는 조금 흉한 일이 와도 잘 길게 인생을 들춰다보면 결국은 그게 그거더라. 여러분들 뭐 조삼모사라는 말 아십니까? 조삼모사? 조삼모사 원숭이를 키웠는데 어차피 나눠줄 거는 7개밖에 나눠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3개, 저녁 때 4개 준다고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냈어요. 근데 아침에 4개, 저녁 때 3개 하니까 기분이 좋다고 그랬어요. 더하면은 다 똑같죠? 7. 결국은 돌아가면 다 공으로 돌아갈 걸. 뭐 있다 없다, 젊었을 때 성공했다 못했다, 뭐 늙어서 지금 말이지 나는 너무 궁피보다 애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 원망 화병. 우리 결국은 공으로 돌아가는데 인간사 세웅지 말하는 건 뭐냐? 이제 여러분들 설날 다가오는데 길흉 화복을 점치러 여러 군데 가지만 길흉은 본래가 하나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길몽을 꾸거든 오래 있기를 기다리지 말고, 흉몽을 꾸거든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길몽 흉몽이 다 여러분들한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은 꿈 없는 잠이 최고 가는 잠이죠. 길몽 꿔봐요. 그 남자 조금 더 오래 키스해 주지. 그 짜릿한 게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깬 게 아쉽지. 여기가 지옥이죠. 흉몽을 꾸면 내가 살아있구나, 돈 안 잊어먹었네, 마누라 안 도망갔네, 원래 있던 것을 없다고 착각한 거 아니야. 그러나 길몽은 또 뭘까요? 여러분들 쾌락이 다가온다고. 그래서 인간사 세웅지마에서는 길과 흉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늙은이가 가지고 있던 족토마 같은 말이 나라의 수반이 되는 어르신 내가 수백억을 주고 산다고 해도 안 팔을 때 바보 취급당했던 늙은이가 어느 날 족토마가 도망가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아이고 쪼다 바보, 계산도 못하는구나, 진작에 팔아가지고 아파트나 몇 채 사놓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말이 나갔다고만 하지 길하다 흉하다 얘기하지 마라 이게요. 내가 지금 병이 들어온 것만 그대로 들여다보지 이걸 길하다 흉하다 하지 말아라 이게요. 보왕산멸에는 말씀하시기를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나니, 탐욕스럽게 되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질병을 알므로써, 질병을 알아버림으로써 양약을 삼아라, 좋은 약을 삼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흉하다고만 보지 말고 길하다고도 보지 말고 길흉을 따지지 말고 흘려보내라 이게요. 거기서 교훈을 찾아라 이겁니다. 그랬는데 그 족토마 같은 그 비싼 말이 나가더니 세상에 마누라를 데리고 들어오고 새끼를 데리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땡 잡았다, 저 집은 이제 부자다, 수백억짜리 말이 지금 새끼까지 들어왔으니 저게 몇백억 몇천억이 되었다,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잔치를 벌리려고 그러는데 말이 마누라와 새끼를 데리고 들어왔지 길하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먼저도 바보 같더니 이번엔 더 바보 같네, 이런 때 안 좋고 언제 좋아하냐니까 노인은 담담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소위 보살의 경계가 초지보살서부터 쭉 올라가면은 부동지라는 게 있는데 부동지에 도달하려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가 봐요. 그래 이러고로 세웅지마 이야기가 왜 계속되느냐면 그 말이 너무 어린 말이 들어온 걸 꼬맹이가 타다가 다리가 불구자가 됐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죠. 또 저 할아버지가 뭐 좀 아는가 보다, 길하다 하지 말하더니 새끼까지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구자라고만 되었다고 그러지 이걸 길하다 흉하다 하지 마라. 그러기가 여러분들 쉬워요? 아니나 다를까 변방에 있으니까 뭐가 많아요? 변방에 있으니까 전쟁이 많습니다. 전쟁.
선덕여왕이 어렸을 적에부터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선덕여왕의 이름이 뭐죠? 호가? 덕만. 덕만이라는 이름이, 진덕여왕은 승만이고 진성여왕은 만자를 붙였는데 한문은 어려워서 제가 안 쓰겠습니다. 저 부처님 시절에 승만 부인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땄습니다. 여성에게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내린 두 번째 사람. 첫째는 법화경에 나온 용녀, 나이도 20세 미만인 용녀한테 부처가 될 것을 수기를 해서 거기는 용녀 보살이에요, 보살. 우리나라는 어르신네들, 우리 여성들한테만 보살님 그래서 여성을 상징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보살이라는 것은 깨달을 각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깨달을 각자, 깨달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극락세계 가느냐, 우리 남편 두고 애들 두고 내가 천당에서 기분이 좋으냐, 차마 나는 혼자 편한 곳에 있을 수 없다. 깨달았는데 아직도 정을 남겨서 이 세상에 화현보살로 나타나고 보신보살로도 나타난 이러한 모든 보살님들이 이 안에 숨어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숨어있는 화현보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임재스님 분 중에는 보화존자라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보화존자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행동이 거칠어요. 밥 먹다가 힘이 거칠구나. 근데 밥상을 막 밟으면 문대버려요. 임재스님도 보통 얘기 아니거든요. 뭐 덕산의 방맹이 임재의 할 소리 지르는 건 만만치 않은데 세상에, 그래서 힘이 거칠도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데 거칠다 부드럽다 얘기하느냐, 이러면서 옆에서 은근히 육신보살이 와서 도와준 거예요. 보화존자라는 분이 임재스님을 조금 옆에서 약간 어딘가 약한 구석이 있는지 육신보살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보화존자가 내가 이제 열반에 될 것이다, 내가 관 속에 들어갈 테니까 못을 쳐봐라. 그래, 천화라는 게 있습니다. 천화. 성경에도 모세는 저 시나이 산 꼭대기인가 올라가서 마지막에 천화했다. 그냥 몸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들이 있는데 천화한 보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거사 중에 중국에는 방거사, 인도에는 유마거사, 한국에는 금호거사. 왜 웃으세요? 아니죠, 부설거사. 차죽, 피죽, 화거적, 풍타지죽의 낭탁죽, 팔죽시의 원조라고 난리도 있고 사부시 같은 어마어마한 시를 남기신 우리 부설거사, 마지막에 중풍앓던 몸을 갑자기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기하고 도닦던 도반이 불쌍해서 세상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아놓고 추잡스럽게 사는구나 하고 무시하러 한번 중풍 13년 동안이나 걸려갖고 저렇게 누워있구나 하는데 턱 자리 털고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병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자네들 도 닦았으면은 한번 저거 깨쳐보게, 저게 진공상태가 되면 물이 안 떨어질 테니까. 전부 다 빵빵 떠는데 물이 흩어지네. 부설거사만 탁 친 게 물이 대롱대롱 매달렸대요. 진공상태를 만들어버리니 물인들 중력을 받을 리가 있나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13년 동안인가 18년 동안인가 모르겠어요. 그건 뭐 중요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 중풍을 앓는 아주 가장하여 아픈 척하면서 돌을 닦았는데 요령 소리가 나면서 그대로 천화했다는 거 아니야. 기이한 향기만. 근데 보화존자가 자기가 내가 천화할 테니까 동쪽에 가서 못을 박아라. 동네 사람들이 그참 오늘은 좋은 일을 보겠다 해서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못을 치니까 아이고 나 못하겠다, 나 좀 꺼내달라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진짜 돌팔이. 근데 다음 달은 서쪽에 가서 또 못을 박으십시오. 이 보화존자가 임재스님의 친구가 내가 지금 천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을 박고 기다려도 천화를 못하네.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 사기꾼이라 다 줄여버렸어요. 마지막에 남쪽에 가서 또 한번 박아달라고 그래. 이제 동네 사람이 얼마 안 왔어요. 나중에 북쪽에 가서 못을 박으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 와요. 이제 믿지를 않아. 그러더니 당신께서 스스로 못 받고 천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보살이라고 하는 분들은 깨달았는데 정이 있어가지고 차마 나 혼자 좋은 데 가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았는데도 이 정이 있는 이러한 보살님들이 아마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들이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러한 세옹이라는 분들도 이름을 감추고 살았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사실은 보살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은요 항상 이 변방에 이게 있기 마련인데 변방에서 전쟁이 지나면 꼭 가시나무가 많대요. 가시나무가. 그래서 저기 경상도 북독 쪽으로 오면 건천이라는 땅이 있는데 가문비나무 가시 조각자라는 가시나무가 나오는데 가시나무가 많이 나는 곳은 왕년에 전쟁이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식물조차도 자기네들도 이 양명지기 소양지기를 팔 때 자기도 보호해죠. 노자 도덕경에 보면 큰 병사가 머무는 곳 전쟁이 지나간 뒤에는 가시나무가 무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덕여왕이 그렇게 총명했는데 덕만입니다. 덕만. 근데 선덕여왕이 그 만자 따는 것은 우리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린 승만 부인이라고는 유명한 공주이자 그리고 아유타국으로 시집간 아주 총명한 여인이었는데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만자를 붙인 거예요. 네. 근데 선덕여왕이 굉장히 총명했는데 어느 날 그 우물이 아니라 이 왕궁 연못 옆에서 개구리가 오는 걸 보고서 무슨 징조를 읽어가지고 여기 변방을 한번 가보라. 특히 그쪽에 가면은 건천 땅에 좀 이상한 산이 있어요. 경상도 분들 아실 거예요. 이상하게 생긴 모양의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산이 없느냐 여러분들 고사를 뒤져보면 나옵니다. 가보니까 백제 군사들이 매복한 걸 아는 거예요. 매사의 징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길하냐 흉하냐를 아느냐 하면 길할 때 너무 좋아하고 흉할 때 너무 여러분들이 우려하면 그분의 인생은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불길해지는 겁니다. 길한 꾀를 들었다고 좋아하고 흉한 꾀를 들었다고 싫어하지 마세요. 좋고 싫은 것이 전부 우리들 마음의 분상이니까. 인간사 세옹지마 이분의 결국은 아드님은 결국은 다리를 부러뜨렸지만은 결국은 변방에 뭐가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군사를 소집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아이는 군사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거든. 안 가가지고 그때에도 세옹께서는 뒷말은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 아들은 오늘 내일 언제 전사 통보가 올지 모르는데 역시 도인은 도인이다. 근데 도인께서 우리 아들이 군대에 끌려가지 않았다고만 얘기하지 뭐라고 그랬겠어요? 길하다 흉하다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사 세옹지마 이 연초에 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진솔하게 얘기함으로써 너도 별 수 없지만 그래도 좁게 깨달았구나. 요새 좀 얼굴이 밝은 것도 눈빛도 조금 더 해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주 사소한 사건으로부터 출발됐습니다. 때는 2009년 가을이 깊어갈 때 저 지방에 제가 사무실을 얻어놓고 8년 동안 들여다보지 않은 한 달에 30-40만 원 주는 3층 우리 동의사주기라고 하는 삼치법 연구회 봉사단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 우울한 기분으로 열어보니까 야 먼지가 막 그냥 거미줄이 막 그냥 있는데 그쪽에 보니까 뉴질랜드 주소가 적혀 있으면서 한국으로 보낸 소포가 있어요. 이따만한 소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김홍경한테 보낸 거예요. 뉴질랜드 로또로라고 유황천으로 유명한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거기에 제가 한 석 달 묵었는데 거기 하숙방에서 있었던 짐을 다 붙였더라고요. 근데 이 짐을 그걸 지금 그게 2003년도인데 예? 그걸 6년 만에 보는 기분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뭐 다른 건 다 잊어먹어 별걸 다 넣었어요. 제가 쓰던 조그만 탁구공까지 넣어놨어요. 그러고 거기서는 종이컵을 왜 넣나 그 비싼 항공편에다가. 어쨌든 간에 거기를 딱 보니까 그 뉴질랜드 이렇게 이 거기가 생약 제품이 많은데 간유 많이 넣어놨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자세히 영어를 잘 모르기도 눈도 어둡고 안경도 안 쓰고 그래서 뭐 이렇게 건장한 남자 같은 사진이 하나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 양명은 얘기 안 하겠어. 무슨 엑서 해가지고 뭐 남자가 정력적으로 보이는 그 사진이 하나 딱 있어요.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르는 약, 오래된 약은 절대로 들지 마십시오. 아까웠다가 먹어서 제가 작살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는 못 볼 뻔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비싼, 옆에 보니까 20달러 막 30달러 적혀있어요. 그래서 죽을 하나 끓여 먹고 에라 모릅니다 2개를 먹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 혀가 아주 매워요. 그래서 그 뒤로 우리 학생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씹어 먹어보라니까 전부 혀만 대다가 다 관두는 이런 독한 장인데, 처음에는 눈이 어두워도 큰 글자는 보니까 러시안 긴생, 러시아 인삼, 한국 코리안 긴생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이것들이 뭐 좀 아는구나. 이것들이 전부 생약이에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뭐 무슨 루트 뿌리라고 써 있는 건 제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인터넷 뒤져보니까 요절복통할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아주 그 몸짱으로 그린 게 얼른 보이고, 그래서 야, 이거 뭐 근육도 좀 댕기고 나이도 60대인데 하나쯤 먹으면 어떨까, 뉴질랜드 건데. 그래서 탁 먹고서 그날이 인터넷으로 제가 이 원격으로 영상으로 환자 보는 날입니다. 네,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한 2시쯤 먹었는데 3시쯤 되고 나서부터 잘잘잘 변도변에 설사 교향곡이 문을 두드리는데, 잠깐만요 한의사 좀 기다리세요. 가서 쫙 쏟고 또 잠깐만요. 그날 아마 이 자리에도 와 계시지만 선생님이 갑자기 돌았나, 왜 잠깐만 하고 한 5분씩 10분씩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은 카메라 봐서 멍하니 앉아 계시고, 저는 왔다 갔다 그냥 완전히 몸이 그냥. 그래서 야, 왜 놈의 죽이 저렇게 싸가지가 없냐. 저는 이걸 먹은 걸 까먹었어요. 또 그걸 먹은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저녁 때 막 숨을 쉬면서 이제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제 밥을 굶어야죠. 그래서 쳐다보다 보니까 그 약을 먹었구나.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음양탕 뜨거운 물에다 찬물 써서 막 먹어서 이걸 도끼를 찢어내려도 막 식도가 다 따가워요 이거 막. 그래,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보니까 몸짱이 아니라 여자 사진이에요. 여자 사진. For women, 여자를 위한 약이네. 연병하게. 그래,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만상에. 나중에 우리 저 한의과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다 인터넷에 찍고 여학생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지만은, 세상에 그 약이 여자들한테 쓰는 정력제래요. 그거를 제가 왜 먹어요? 여성약이라서 아마 냉한 사람들한테 조금 로맨틱한 흥분성을 일으키는 약인 것 같은데, 이 수다스럽고 몸도 덥고 열이 잘 오르는 제가 그걸 먹었으니 작살이 안 났겠어요. 그래서 다음날은 이제 목욕탕도 없는 방이라 이거 이제 돈 좀 아끼려고 그 방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 돈 다 날라가고 목욕탕 있는 방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아무래도 나가긴 나가는데 막 힘이 없어서 제 차를 대놓은 곳으로 딱 가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뉴질랜드 약, 여자 약을 내가 먹다니 그냥 후회가 절통하고 막 진짜 이건 흉한 정도다. 이제 난 이제 막 죽겠다. 밥도 못 먹겠어요. 이제 물 한 음양탕도 막 토할 것 같은데 음양탕은 좀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음양탕 하나만 제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보시하고 얘기해도 법보시로 최고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 주부생활 잡지에서 그 저를 인터뷰한 것이 2009년 11월 달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에 대한 기사가 자세히 나왔는데, 주부생활 편집장 어르신네들 열심히 멋지게 편집해가지고 그러는데, 여기 저한테 인터뷰하러 오신 그 전무님께서도 사실은 제 강의 듣고 음양탕을 잡수시고 뜨거운 물 팔팔 끓는 데다가 찬물 섞어서 잘 돌아가는 물을 잡수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인터뷰를 하러 왔을 때에도 첫 이야기가 음양탕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 음양탕은 토사 광난도 치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 것이 소용이 없을 때 음양탕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서 순환수를 잡수게 되면 길거리 지나가면 빨간 버튼 눌러서 뜨거운 물 나오죠. 그렇죠? 빨간 버튼 눌러봐.
찬물 섞어봐. 그러고 순한수를 마셔봐. 음양탕 여러분들요, 이거 하나만 죽을 때까지 제가 보시하고 죽어도 의료비 수백조 원 절약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Anyway, however, 어쨌든 간에 제가 차를 딱 열으려고 하는데 이제 막 힘이 들지만 여관 목욕탕에는 여관이라도 가려고 이제 이 여성 정력제를 먹고 남자가 완전히 맛이 간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정말이에요. 거기 학생들이 나중에 뭐 루트를 보니까요 완전히 여성 흥분제예요. 미쳤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여러분들 약 확인 안 하고서 함부로 들지 마세요. 여자약은 여자도 그거 몸 더운 사람이 썼다간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 학생들이 한의사들이 조금씩 맛보더니 아무도 깨물어 먹으려고 하지 않다. 엄청 매우니까 열이 있겠죠. 저는 아주 혼났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세상에 누군가가, 제가 이제 주차장에다가 됐거든요. 강가 주차장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충청북도 아주 깊은 산골입니다. 강가 주차장에 됐는데 누구 와서 이걸 10cm를 팍 찍어버렸어요. 옆에. 그 순간요 여기 아픈 거보다 가슴이 더 아파요. 어떤 놈이 그러면 여기다가 담은 뭐 몇만 원이라도 혹은 전화번호라도 써놓고 가지, 보험회사 전화번호라도 써놓고 가지. 세상에 만상에 그걸 보니까 막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환자 보는 날인데도 정신이 다른 데로 돌아갔고 보험회사 전화를 해갖고요, 보험회사 전화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 주차장에다 주차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 동네 공장에다 맡기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동네 어딘가 처박아 준 우리 후배들이 몰고 다니던 아주 오래된 15년 된 조그만 차 하나가 이제 제가 스페어로 하나 넣어둔 게 있는데 그 차를 딱 탔는데 소리가 덜덜덜덜덜덜덜덜덜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서 이 같은 문중에서 공부하시던 보살님을 제가 뒤에다 태웠는데 보살님이 내리는 거예요. 이거 점검 가라고. 큰일 났다고. 운전면허도 있지만 운전도 못하는 주제에, 자동차 정비사 한 번 댕겨보지도 않은 주제에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다고 운전 못한다고 보살님의 직감을 무시하는 남자들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인들이 진찰할 때는 첫째는 망진으로 끝나요. 망진. 사람을 척 보고서 알아본대요. 우리 경계는 아닙니다. 두 번째가 들을 문자, 문진입니다. 세상에 자동차 소리 듣더니 그 보살님은 운전도 못하는 분, 장롱면허증 소지자인데 그걸 듣더니 내려버려요. 이거 위험하다고 당신. 이러다가 착살 날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문진이 돼가냐? 예? 근데 그날따라 여기도 아프고 웬일이지 죽을 것 같고 불길한 예감에 그분 말을 듣고 제가 잘 가는 카센터를 갔는데 워낙 바빠가지고 환자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쭉 지나가다가 아무 집이나 들어갔어요. S자라고 하는 데를 들어갔어요. S공업사. 방송에서 특별한 상호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그래요. 교수님이 강의 요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난 교수 아니요, 그냥 제야 강사야. 뭐 교수님이죠. 내가 교수라면 교수라는 거지 뭐. 그랬더니 왜 웃으시? 이 동네는 여차지차는 자기 집 조차야. 앞차지차는 이차지. 추임새가 있어야죠. 여차지차는 자기 집 조차야. 약 먹은 얘기는 안 하고 어떤 놈이 이걸 찍어놨는데 내가 이걸 보내놨는데 지금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실은 뒤에 앉은 명인지 어떤 인지 모르지만 운전도 못하는 분이 자꾸 가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운전해보더니 10분 있다가도 하나, 20분 있다가도 하나요. 40분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대로 바퀴가 빠져서 죽을 뻔했대요. 자동차 바퀴로 전달되는 축에 베어링의 왼쪽에 베어링이 빠져버렸대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자가 먹는 흥분제를 먹은 게 뭐 잘못된 겠어요? 국어 독택에 자동차가 찌그러진 거 발견했지, 보험회사 갖다 줬지, 공장에다 갖다 줬지, 덕분에 고물차 몰다가 보살님 좀 모셔다 드린다고 선행을 했더니 보살님이 공장 가라고 그랬죠. 공장 가니까 세상에 베어링 빠진 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10년대 왜 제 덕담에서 왜 이렇게 실수담부터 얘기하느냐면 정말 인간사 세웅침하더라 이게요. 그러고 하니까 죽을 게 살아나니까 배 아픈 것도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차를 딱 10만 5천 원인데 5천 원을 깎아 주시더라고. 감사합니다 사장. 그래 제일 잘 가는 해장국 하나 6천 원짜리 사다 드리고 밥 하나 얹어 드리면서 인사하고 왔는데 세상에 그 N으로 시작되는 옛날 조그만 고물차, 제가 제주도 산 차인데 중고차 산 건데, 아니 한국에 와서 그것도 수없이 돌아다니는데 원래 이 차는 소리가 덜덜덜덜한 거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도 명색 휘발유차인데 이런 소리가 안 났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오래돼서 저러려니 믿은 게 잘못이죠 여러분. 그러더니 그 차가요 그다음부터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사락사락 겨울철에 눈 내리는 소리처럼 엔진 소리가 나는 거 있죠. 지금 잘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자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느냐. 인간사 처음에 뉴질랜드에서 온 거 약을 먹고 제가 대실수를 했는데 이게 일파만파로 더 악질로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죽을 뻔한 베어링 빠진 차를 발견하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처의 현장에 답이 있는데 어느 날 조금 흉했다고 해서 더는 사실은 이제는 막 약은 어떤 형태로든지 오래된 건 안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읽은 것도 잘 안 믿기도 했어요. 이제 인터넷 쳐보고 조사하고 먹어야지. 그냥 얼른 봐서 아까운 생각에 여러분들 집어잡수다가 마지막에 남은 찰떡 하나 잘못 잡수고 취하는 분들, 그렇죠? 아까워서 여러분들 약 오래된 곰팡이 쓰는 약 씻어서 말려갖고 잘못 잡수고 탈난 분들, 진짜요? 지난번에 잘 모르고 어린아이에게 중금속이 들어간 거 잘못 어린아이가 마비가 온 애가 신문에 크게 등장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앉아있는 이 자체가 신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통을 구하지 말고 우리 방거사라고 하는 분이 쓴 시 중에 단지 내 맘만 무해하면, 단지 내 스스로 단지 내 마음이 무에 걸림이 없으면 무엇하러 우리가 어찌해서 근심을 하겠느냐, 무엇하러 신통이 있는 거, 신통이 있다 분들을 근심하겠느냐 말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앉아서 강의 듣고 제 텔레비전 시청하면서 같이 웃을 수 있는 거 그 자체가 신통입니다. 타타타 준비한 노래 우리 신년 덕담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환 씨가 노래한 타타타는 원래 이 타타타가 실제로 우리나라 말로서 타타타가 아니라 원래 저쪽에서 넘어온 말인데 이것이 원래 여여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여하다는 것은 본래 그대로의 자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타타타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실어냐 하면 말 끝에 읽고 보면 용궁장경이 일장매어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행가사 안에서 여러분들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신년도에 준비한 정도령과 랩송 제3탄 지지난 여러분들 같이 공부했던 정도령 9판은 조금 운동권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는 나 그때 힘들지 최루탄이야 남마고 그럴 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2009년도에 급성장을 했고 전 세계 영적인 나라로 재도약한다는 예언이 있는 시간에 정도령이 출세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들려 있습니다. 정시성이 될 수도 있고 김시성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정시성 정자가 아니라 발을 정자 도자, 우리 불교적으로 풀어보는 정도령과 랩송 3탄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신령덕담으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령이 출세한다 예언과 말 들어봐 십승지의 말세편하. 십승지라는 것은 말세가 되거든 10군데 십승지가 있다. 저기 충청북도 모처에 십승지 하나, 저기 십승지, 저기 십승지. 아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데 그 산은 안 무너집니까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를 그냥 물질에다가
계향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이견양 광명대 주변 법계 공양시방 계향 정양 계율을 지키는 사람 몸과 마음은 옆에서 냄새가 좋아요. 마음이 고요한 사람 옆에서는 냄새가 좋아요. 근데 뭐 인도에서 갖고 온 거 이건 일본 향이야. 30만 N짜리다. 300만. 너 전단향 뭐 침향이다. 그거 갖다 놓으면 부처님이 그거 냄새 맡으시고 복을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짧게 하면 여러분들은 크게 2009년도나 2010년도나 음량은 맞춰야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에 무슨 헛소리다. 뭐 꽃을 뿌리고, 꽃을 뿌린다는 것은 공부를 해서 장엄을 하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법으로서 화장 장엄 세계를 만들어라는 거지. 뭐 비싼 꽃 갖다 놓고 복 받는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고 절에 가서 향내 잘못 맡으면 알레르기성, 피부성 비염 걸려요. 조심하세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특히 겨울에 추울 때는 좋아요. 근데 한여름에 땀 흘리고 들어가는데 뱃싹 마른 사람이 급한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연기 맡아봐. 빙 돌아서 그거 물길 태워서 연기 그러고 누가 그렇게 재물을 소비하라고 그랬어요? 에? 뭘 그래요, 뭘 그래. 저 옛날에 그 빈녀가, 가난한 여자가 등 살 돈이 없어 머리 잘라가지고 바친 요거 하나는 안 꺼주고 그 수천 부자들이 바친 돈은 꺼졌다는 빈녀 1등 이야기 있잖아요. 무슨 종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그렇게 물질을 많이 쓰면 그냥 무슨 베팅이야? 부처님한테 베팅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뭐 몇 부이자가 나오나? 옛날에 저 통도사 저 옆에 그 극락암에 경봉 스님이 살아생전에 계실 적에 제가 가끔 갔는데 저기 이번에 제 재산을 다 저 절에다가 보시고 사회 저 고아원에다 주고 그랬는데 이제 주고도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랬지만 저는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쪽 발톱까지 다 알게 합니다. 게다가 텔레비전에서 저렇게 촬영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하던 봉사도 더 해요 막. 그래서 한 번씩 뜨고 나면 막 학생들도 막 거기 얼굴 찍힌 애들은 술 사세요 막. 너 떴단 말이야. 그럼 안 찍힌 애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 중생들이 다 그렇지요 뭐. 그래도 저렇게 격리해서 나와서 찍어줘서 감사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고만 그러게. 근데 그런 게 정도하고 맞을까요? 십승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저 10만 8천리 서방에 가면 정토가 있나니라. 무슨 10만 8천리 가면은 무슨 정토 세계가 있어요. 육조대사 말씀에 달마대사 말씀에 시박팔사를 제거하면 그것이 곧 극락정토다. 다 유심론적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그거를 전부 유물론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종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마음의 의학하고는 진짜 10만 8천입니다. 그래서 십승지라는 것을 땅에서 찾지 말고 십승지의 말세 피난 오묘한 뜻 해석봐. 자,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박수 치면서 신명나게 우리 신년덕담 정도령과 신판 랩송 다 같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어린아이 여러분, 중고등학생 여러분 다 한번 우리나라에 정도령이 탄생하기를 기원하는 노래 한번 합시다. 시작! 정도령이 출세한다 예망 들어봐. 십승지의 말세 피난 오묘한 뜻 해석봐. 정도령은 정도명령 바른 길을 닦아봐. 십승지는 시박 승리 마음 길을 열어봐. 시박이 승리한다는 게 아니라 시박을 승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도 10가지 약 시작. 10가지 약 이겨보면 정도령은 절로 봐. 시박 팔사 승리해서 정도령을 낮춰봐. 그럼 너나 할 것 없이 정도령이 되어봐. 십승지를 건설할 곳 내 맘속에 세워봐. 십승지는 곡십선지 시박 한번 잊어봐. 그렇지만 근본 마음은 하는 일을 살펴봐. 오가는 밤 들여다봐. 관심법을 행해봐. 들쑥날쑥 헤매지만 이런 것이 있나봐. 설아가침
이 글을 쓴 것은 제가 설악산에서 추석 때 동해에 척추를 타고 쫙 올라가서 설악산에서 제가 쓴 시입니다. 설악아침 시작. 설악아침 이 글 쓰다 정신없는 끄머봐. 노트북을 차에 놓고 방에 와서 잤나봐. 미쳤어도 단단히 더 돌았나봐. 끄머봐. 허겁지겁 차에 가서 자꾸 한숨 돌려봐. 잊은 곳을 안다면은 찾을 곳도 아나봐. 글만 잘 쓴 금까마귀 실제로도 행해봐. 언행일치 어렵도다 세대가리 살펴봐. 시박발사 말하기 전 제정신을 살펴봐. 인터넷을 뒤져보고 시박십선 챙겨봐. 세 가지에 네 가지에 세 가지를 더해봐. 몸의 셋은 살생투도 사음행을 끊어봐. 구엄넷은 망어기여 양설하고 달아봐. 이 뒤도 더 있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해드리는데 바로 세 가지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거 네 가지, 그리고 탐욕과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 10가지를 바로 끄는 곳이 십성지고 정도령이 나타나며 우리 누구나 다 정도령이 되는 2010년이 됩시다. 이어지는 정도령 심판 랩송 그리고 건강에 유익한 랩송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